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6월 5일 금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도 좋았지만 6월 들어서 아주 기분 좋은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6월 선물 옵션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련 전략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부분을 간단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일 22에서 경기 부양책 나왔으나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 다 부양책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을 수 없다라는 거 이미 다 알려진 사실들이죠. 그냥 알려져 있던 것들이 그냥 현실로 그냥 온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그냥 상쇄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시장이다. 그리고 항공주들 워렌 버핏이 델타 항공 전량 처분했다라고 하면서 조금 우려감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공지 하나 해드리면 이렇게 저희 쪽에 사칭범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카카오톡 채널이나 문자 등 여러분들께 따로 이런 영업성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저희 쪽에 문의하신 분들이 한해서만 1회 안에서 그냥 상담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기 전까지 저희는 먼저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광고 문자 보내지도 않고요. 영업 직원을 사용하지도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 부분은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해외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대처를 잘해서 사이트가 기존에 폐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사이트 요즘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 불법 사행성 도박 사이트입니다. 이곳은 개설자도 처벌받지만 참여하신 참여 대상자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절대 가입하거나 하지 마세요. 이거 다 사칭이고 도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 교육 쪽을 저희 유료 강좌 말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은 다 오픈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교육 강좌 제 채널에 오셔서 홈 영상 재생 목록 중에서 요 교육이 미래다라고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주식 기초 용어부터 시작해서 투자 마인드, 수익률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인 차트 보는 법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걸 먼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말에 요즘에 밖에 나가기도 좀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시간 되실 때 하나씩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 교육 탭은 꼭 지난 것도 상관없으니 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다우지수 전일 말씀드렸듯이 22에서 경기 부양책 나오고 했지만 고용지표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기존에 이거는 알려져 있던 악재다. 고용지표는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만 봐도 코로나 때문에 알바생들 더 채용하겠습니까? 다 이제 좀 손님도 줄고 하니까 한 명씩 한 명씩 줄여가고 있죠. 미국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미국은 현재도 진행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쪽은 당연히 타격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안 좋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해서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다 해가지고 경기부양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지요. 그러니 경기부양책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해서 제가 이제는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정도만 말씀드리지 딱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규모가 중요했는데 이제 규모는 우리가 원하는 규모를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 돈은 계속 흘러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돼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당연히 건강이나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중요하죠. 근데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시장이 좋아지는 것이니까 이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거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쓰셔도 될 정도로 부양책이 전 세계 글로벌 부양책이 잘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만 개념만 파악하시면 돼요. 이제는 규모나 이런 부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좀 특이 동향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의 그 2분기 화물 실적 개선이나 이제 항공사 주가 급등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델타 항공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라고 하면서 항공 쪽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이 시국에 여행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려감이 컸는데 생각보다 양호했다고 합니다. 왜냐, 요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여객 쪽은 좀 어려웠었는데 화물 쪽으로 해서 이제 진단 키트나 마스크 그리고 예비 치료제 관련된 이런 품목들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좀 많이 상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 뭐 델타항공, 아메리카항공 뭐 등등에서 스프리트 에어라인 등등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항공주들이.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를 좀 받쳐주는 역할은 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증시는 한 차례 상승하면 여기서 좀 쉬어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쉬기 위해서 상승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쉬는 거를 옆으로 누워서 쉬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잘 버텨줬고 오늘 뭐 다음 주 초까지 해서 뭐 올라가면 좋은 거고 더 못 올라가고 이렇게 쉬었다가 상승이 나와도 괜찮은 자리까지는 양봉을 뽑아줬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렇게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돼요. 좀 올라가도 그만, 내려가도 그만. 여기는 자율등락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7,000포인트까지는 뭐 올라가도 부담이 없고 25,500 요거 살짝 이탈해도 밑에 21선 뭐 지지력 있으니까 지지라인 있으니 요 정도는 살짝 흔들기 나와도 상관없고 그래서 위아래가 양쪽 다 열려있는 그냥 편안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조금 오른다 내린다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죠. 나스닥 같은 경우가 먼저 올라온 다음에 좀만 더 올라가면 이제 9,800포인트인데 9,800포인트 넘어가면 이제 사상 최고가를 계속 또 갱신하는 겁니다. 기존에 갱신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었는데 이 부분을 벌써 다 회복한 거예요. 코스닥만큼은 아니어도 나스닥도 뭐 코스피보다 약간 더 좋은 정도로 세계에서 뭐 강한 증시 중 하나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기술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의료 쪽 관련된 이런 섹터들이 좀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한 거죠. 언택트 관련주는 이제 기술주 쪽에 해당이 되는 파트가 많고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등등 이쪽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해당되니까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 쪽 지수들이 강한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은행주나 뭐 이런 쪽은 금리 인하되고 좀 산업이 어렵고 하니까 그런 뭐 제조업이나 이런 쪽이 좀 치중돼 있는 지수는 조금 미비한 겁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우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전 주가를 대부분 뭐 회복을 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돈의 힘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빠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얼만큼 이제 걸리느냐 그 싸움이 되겠죠. 이제 미국이 좀 빠르게 진정이 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시고 중요한 건 우리 증시인데 중요한 이벤트가 뭐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선물 옵션 만기일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보면은 2175포인트 요 구간 정도까지가 과거에도 좀 많이 의미를 좀 뒀었죠. 2130에서 2230 정도 사이 두고 2175포인트를 중심값으로 놓고 요 사이에서 과거에도 보시면은 바로 앞에도 이 사이에서 많이 움직였었죠. 연말에서 연초까지. 그래서 이 상황을 보시면은 드디어 우리나라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와 있구나. 자,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기 전 보시면은 이 지수권이잖아요. 좀 많이 내려와야 2190이고 보통 2130에서 이제 2230 정도 요 사이에서 움직였는데 이 구간까지 지금 이미 진입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호한 거죠, 우리나라도. 거의 나스닥보다 약간 약한 정도? 거의 비슷한 수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굉장히 강하다. 그럼 다음 주 만기일인데 자, 만기일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면은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자,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같은 경우가 되지 않으면 그런 불상사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몇 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꾸준히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장 폐지만 안 당하면은 좀 들고 가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선물하고 옵션은 달라요. 선물 시장은 3개월마다 사라져요, 이 상품이. 그래서 매년 3, 6, 9, 12 이렇게 4번입니다. 3의 배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3, 6, 9, 12의 두 번째, 둘째 주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목요일 기준으로 두 번째 목요일에 만기일이 있고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매월 만기, 물론 요즘 위클리 옵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월간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월간 옵션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그러면은 3, 6, 9, 12에는 옵션과 선물 두 가지가 동시에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중요한 날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지수 선물, 뭐 주식 선물 뭐 해가지고 옵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가지가 만기가 된다 해서 네마녀의 날이라고도 하고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선물 옵션 만기일이다, 동시만기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상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면은 매매를 못 합니까? 네, 없어지는 상품은 끝난 거고요. 다음 월물, 6월물이 아닌 옵션은 7월물, 선물은 이제 9월물이 되겠죠. 9월에 없어지는, 옵션은 7월에 없어지는 상품을 매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될 때는 항상 이렇게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변동성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이 외국인과 뭐 기관 쪽에서 이 만기일에 대비해서 상승 쪽이냐 뭐 하락 쪽이냐 아니면 현재 유지 쪽이냐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해 드리는 게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남다르게 분석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뭐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심리를 알기가 어려운데 이 수급을 분석하면은 외국인들의 심리를 약간이나마 우리가 엿볼 수 있고 돈이 제일 많은 애들이잖아요. 외국인들이 기관보다 더 많기 때문에 지수는 외국인들이 움직이게 돼 있고 그러면은 외국인들의 의중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투자하는데 조금 방향성을 읽기 편하다. 그래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럼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주식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잘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매도량이 크지 않죠. 그리고 종종 매수도 들어오고,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는 요즘에 관심을 좀 갖는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941호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굉장히 지수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거는 새로운 시세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750포인트 넘어가면 새로운 시세입니다라고 했는데 외국인들도 그쪽 시야를 보고 있는 것인지 의심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은 코스닥이 750포인트도 빠르게 돌파하냐 느리게 돌파하냐 시간 문제지 돌파한 다음에 새로운 시세를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눈치입니다. 현재까지는 눈치예요. 나중에 뭐 현실이 되면 그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가능성을 좀 엿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돌파에 대해서. 그리고 코스피 주식도 이제 매도를 안 하기 시작했죠. 현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은 현금화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선물 매수로 대응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강세장에서 3, 4만 계약만 매수가 누적이 돼도 굉장히 강력한 시장인데 외국인들이 기간별로 자 보여드릴게요. 자 외국인들이 기간별로 했을 때 자, 선물을 3월 만기일 다음 날부터 해서 보시면은 벌써 86,900 거의 87,000 계약이니까 더 늘었죠. 7만에서 8만 계약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5월까지 6월달 들어서 만기일이 가까워졌는데 매수량을 더 늘렸어요. 선물 매수량을 늘렸다. 무슨 뜻이죠? 상승 포지션을 크게 늘렸다. 주식을 매도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선물 매수를 크게 하면서 시장이 오를 때 선물로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으니까 이 시장을 외국인들은 즐기지 못한다라고 잘못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스마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 몰랐다면 지금부터 스마트해지시면 되겠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똑똑합니다. 포지션을 주식을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 주식을 매도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매도해서 개인 투자분들한테 많이 넘겨드렸죠. 그리고 나서 뭘 했느냐? 선물로 매수를 해서 지수가 지금 바닥부터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 올라오는 걸 선물 매수로 해서 지수로 해서 맛있게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게 옵션 동향 같은 경우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왜냐? 외국인들이 하락하면 손실 보는 상품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락하지 않으면은 수익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선물 매도로 엄청난 수익을 거뒀고 거기다가 위쪽 상방향 포지션, 위쪽으로 올라가면 수익 보는 포지션을 구축해서 이 부분에서도 수익을 얻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콜옵션. 콜옵션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오면은 금액 쪽으로 보세요. 매수가 들어오면은 콜옵션 매수는 상승하면은 큰 수익이 나와요. 근데 매수 쪽으로 해서 벌써 430억
매수가 들어와 있죠. 만기일 이후만 해도.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이 지수가 올라가야지 본인들이 수익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도 그렇고 뭐 기관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지수가 올라가면 들고 있는 주식이 수익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합심해서, 그리고 유동성 계속 말씀드리는데, 금리가 지금 0.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제로금리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은행에다가 안 맡기고 싶단 말이에요. 기존에는 은행 금리가 높을 때는 당연히 은행에만 넣어둬도 재테크가 됐는데, 이제는 물가 상승률도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 아니냐라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이면 좋겠다. 더 많을수록 좋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만 나도 서운하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여러 가지를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역시 이제 다들 많이 똑똑해지셔서 스마트해지셔서, 그러면은 이분들은 주식을 많이 매수했으니까 올라가면 수익이죠. 외국인들은 옵션을 샀으니까, 콜옵션 상승 포지션 샀으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이죠. 지금 다 같이 웃고 있어요, 열심히. 여기서 이제 손해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락 포지션 들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거죠. 하락 포지션을 강하게 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락 포지션만 안 들고 있어도 지금 손실은 안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인버스, 코스피 인버스, 뭐 코스닥 인버스, 뭐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쪽 상품은 매매하지 않는 게 좋다. 불안하시면 차라리 그냥 현금을 들고 있으면은 손해는 안 본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말씀드렸어요? 요 1700부근부터, 요 아래부터 말씀드렸는데, 좀 강하게 말씀드린 건 1700부근부터였죠. 왜냐면은 여기부터는 이제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이라서 말씀드리고, 더 올라가면은 손실이 많이 커지게 되면은 늘어나면 여러분 손절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이 부분에서 이제 하락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뭐 맞지 않는 것 같다. 1600포인트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1500포인트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강하게 말씀드린 건 1700포인트 부근이었죠. 이때부터 강하게 말씀드린 하락 포지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되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게. 조정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그 모든 뭐 화살을 다 저한테 돌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여러분들 생각해서 저는 하락 상품은 매매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현금을 들고 계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하락 상품 들고 계신 분들이 저를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지금. 화내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화내시는 분들도 많았고, 요즘엔 조금 잠잠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혼났습니다. 그 하락 상품 들고 계신 분한테. 근데 결론적으로는 보이는 대로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외국인들이 지수를 드리블을 하는데 얘네가 상승 포지션을 들고 있고, 하락하면 큰 손실을 보는 포지션을 갖고 있다. 그럼 내려가도 복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투자 전략을 위쪽 방향으로 두는 게 맞는 겁니다. 이 포지션이 제일 가까운 게 2009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2009년도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습니까? 이거는 11년 전 시장을 경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데, 이 당시에도 제가 포지션 분석하면서 똑같이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유동성이 너무 공급이 강해가지고 뭐 그 당시에도 상승한 다음에 횡보하고 있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루짜리 4월이었나요? 하루짜리 강력한 하락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찾아보시면 나와요. 2019년 4월인가에 김정은 시절에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강력한 하락이 한번 나오고, 그 이후에 계속 횡보한 다음에 상승, 횡보 상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을 정도에 두바이 디폴트 이슈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 한번 쭉 큰 하락이 나왔었죠. 조정이 나왔었죠. 그렇게 강력한 시장이 유동성 장세에만 나오는데 특수한 시장이다. 그런 시장이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한 시장은. 그래서 종목별로 제가 과거에 그 작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카카오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상승한 다음에 하락이 아니고 횡보 조정하는 기간 조정만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게 더 강한 거다.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하락해야 될 부분에서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누워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오래 시청하신 분들은, 6개월 이상 보신 분들은.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지수가 지금
상승한 다음에 옆으로 횡보, 상승한 다음에 옆으로 횡보, 지금 또 상승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렇게 횡보를 해도 여러분들이 서운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못 올라가도. 지수가 못 올라가도 종목들은 순환매가 나오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신 소외주들은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조금 꺾입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주도주들이나 좀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은 상승한 다음에 살짝 꺾이는 듯 싶지만 저항을 돌파해서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소외주는 꺾여서 쉬는 거고 주도주 그리고 대장주들은 상승한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고점을 돌파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수를 견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과에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가 뭐 끝이 아닌가요? 지수 여기까지 다 올라온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뭐 콜옵션은 이번에 끝나니까 이 선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은 이거는 다 한 번에 청산이 안 돼요. 그러면 롤오버라고 해서 9월물로 넘겨가게 됩니다. 저는 6월 되기 전 5월 말부터 해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한 2139근 뭐 2050에서 2130 요 사이 되면은 외국인들이 좀 선물을 좀 청산하게 되면은 상승이 이제 조금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후보지 중 하나로 넣고 있었는데 오히려 8만 계약 넘기면서 거의 9만 계약에 좀만 더 매수하면 9만 계약 쪽까지도 붙어갈 정도로 선물 수급을 늘리고 있죠. 매수를 상승 포지션을. 그렇다라는 것은 당장 이렇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9월까지 봤을 때도 뭐 9월 다 돼서 못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저는 이게 한 5만 계약 아래로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상승이 조금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별로 보는 게 맞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 부분도 다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뭐 상승 흐름이 끝인가요?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외국인들 코스닥 지금 새로운 시세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의심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나온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의심했던 부분들, 몇 달 동안 의심했던 분들 본 거 보시면은 의심한 부분이 현실로 다가오죠. 이거는 근거를 외국인들 수급에 의거해서 그리고 돌아가는 경제 상황과 그리고 과거 데이터에 의거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좀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사 표현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렇게 인사해 주신 분들께 저도 감사드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아직도 하락 포지션을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나오면 저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당장은 좋은 게 없습니다라고 작년 8월 초까지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작년 8월 초까지는 저희 쪽에 가입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그 하락이 나오는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좋을 때는 그냥 좋은 거예요. 이걸 즐기시고 팩트를 확인하셔야지 괜히 우려감에 지금 구간에서 주식을 내다 판다거나 뭐 하락 포지션을 취한다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뭐 현금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신중하게 종목을 접근할 필요는 있죠. 한 번에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선물 콜옵션 동향 보면은 상승 포지션이 뭐 강하게 구축되어 있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매수가 크게 되면은 요거는 하락 포지션 쪽을 생각해야 되는데 매수가 크면은 하락을 생각하는데 이건 매도가 크죠. 600억 이상의 616억의 매도가 있죠. 그러면 하락하게 되면 손실이니까 하락하면 안 되는 포지션이에요. 그러면은 콜옵션 선물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 포지션, 상승 포지션. 풋옵션은 내려가면 손실이니까 내려가지 않는, 아래를 막아주는, 방어해주는 포지션. 이거는 누가 봐도 극상승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포지션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 6월까지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한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일주일도 안 남았죠. 말씀드리면은 제 예상에는 6월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다음 주에 뭐 말씀드렸듯이 뭐 선물을 대거 청산에 나오면 모르겠는데 6월 이후에도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타이밍은 나오겠죠. 맨날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횡보를 하던지 아니면 올라가다 여기서 뭐 돌파한 다음에 잠깐 쉬던지 이런 구간은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주식은 상하파동이 있는 것이니. 근데 전체적인 흐름, 추세를 말씀드린 거죠. 추세는 당장은 안 꺾일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하고 건기부양책 뭐 나오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시장에 반영되는 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기 시작한 게 2월 정도부터였죠. 2월. 그러면은 이제 곧 여름쯤 되면 그게 6개월 정도 되죠. 그럼 중간중간에 한 번씩 조정은 나와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점점 이제 종식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기존의 수요가 줄었던 뭐 제조업이나 이런 뭐 무역 쪽이나 전체적으로 여행 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산업이 한번 확 살아날 수가 있어요. 눌려있던 소비 심리가 확 살아난다는 뭐 보복 소비라고도 하는데 이런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에는 뭐 당분간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추세가 바뀌는 시그널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강세에 대한 수급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이제는 매도하지 않고 있고 코스닥에는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라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보시면은 코스닥 뭐 매도도 나오지만 매수 매도가 이제 반복되죠. 매도 일색으로 가지 않잖아요. 보시면은 매수 가다가 매도 한번 나오고 이렇게 충분히 매도 금액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는 매도 금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종종 뭐 매수도 한 번씩 들어오는데 뭐 그렇다고 매수량이 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매도 우위예요. 코스피는.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는 매도를 좀 자제하는 느낌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특이 동향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 2,000포인트 넘어가면서 매도가 일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좀 강하게 좀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금융투자 증권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단기성 자금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너무 큰 신뢰를 할 수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항상 좀 패시브 자금 쪽을 많이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 쪽은 좀 믿어도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기금에서는 매수가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외국인은 파생 쪽으로 선물옵션 시장으로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고 코스닥에 관심을 갖고 연기금이 코스피랑 뭐 관심을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는 바닥에서 샀으니까 수익이 좀 났으니까 혹은 중간에 샀어도 이제는 무서우니까 매도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를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거기서부터는 또 다른 상승의 장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요거는 데이터가 조금 더 쌓이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의심입니다. 근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번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도 저는 그렇게 뭐 부정적인 수급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이 바뀌었습니다라고 가장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의심부터 먼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되는 상황이 나오면 항상 말씀드릴 테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믿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지수만 간단히 보면은 750포인트, 740포인트 요 구간에서 좀 약간의 진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잘해줬어요. 1% 가까이 올라오면서 749포인트까지. 지수 뭐 넘어가서 이렇게 빼꼼 내민 거는 크게 신뢰가 안 된다라고 했죠. 내밀면은 언제든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올라간 다음에 강세를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조정 구간에서 이 지지선을 지지받는 것까지 확인이 돼야 돼요. 제가 그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식에 관해서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까지 확인될 때까지는 코스닥은 요 구간에서는 조금 진통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지수는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이번 주에 뭐 크게 많이 봐드렸고 오늘은 너무 큰 크기 동향이 없기 때문에 뭐 간단히만 보여드리면 삼성전자는 56,500원 요 구간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과거에도 이 47,500원이 제일 중요한 구간이고 그리고 여기 돌파하게 되면은 5만원대 보는데, 요 5만천에서 52,000원 넘어가면 56,500원이다. 넘어가면 62,000원이다.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건 작년부터 설명드렸던 거니까 많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제 조금 이제 상승하다가 밀렸고 뭐 오늘 좀 올라갔고 이거 하나하나 일일비 하실 필요 없어요. 자율등락 구간이다. 56,000원에서 이 52,000원, 51,000원 사이 그리고 51,000원부터라고 칠게요. 여기서 56,500원까지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해도 된다.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요 93,000원, 83,000원 부분, 죄송합니다. 83,000원 부분, 여기 넘어서 9만원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데, 얘는 조금 넓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83,000원에서 지금 최근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힘을 모았죠.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한번 분출, 그리고 잠깐 이제 어제 오늘에서 그냥 옆으로 거의 횡보 수준으로 쉬어가는 흐름인데, 오늘 3% 올라왔지만 얘는 10만원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요 구간에 자율등락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3,000원에서 10만원 사이. 어디까지 움직이든지
크게 의미 부여 안 해도 된다. 83,000원 요 구간 이탈을 안 하면 이제 죽어도 여기 73,000원 이탈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때려 죽여도. 그리고 66,000원은 안 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 주면은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큰 비중을 실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과거부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덕분에 66,000원 준 거죠. 이거는.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뭐 돌발 악재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큰 기회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상승 옆으로 횡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중에 이게 안 나오죠, 지금. 하이닉스도. 옆으로 횡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그러면 여기서 뭐 진통은 있겠지만, 상하파동은 있겠지만, 10만원 정도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나서 뭐 10만원 돌파해서 얼마 가느냐는 기간의 차이입니다.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제가 10만원 여기 넘어갔을 때도 신규 매수는 뭐 그렇게 뭐 땡기지 않는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10만원 넘어가면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기존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저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 쪽이 좀 더 탄력이 좋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중에서 좀 사이즈가 좀 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못지않게 굉장히 탄탄한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는 작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 쪽 보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2분기 화물 실적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뭐 대한항공이나 뭐 전체적으로 항공주가 다 좋았어요. 항공주 같은 경우 대한항공 오늘 7% 이상 올랐고 개장초에 조금 위주로 반짝했지만 추가 상승한 거는 다 내줬습니다. 그래서 뭐 7% 정도 상승한 정도로 마감이 됐고요. 최근에 항공주들은 매각 이슈가 많죠. 그러다 보니 그런 이슈들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뭐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뭐 오늘 뭐 반응이 썩 강하지는 못했어요. 뭐 물론 5% 가까이 올라왔으면 많이 상승한 건 맞지만 최근에 쉬고 이번에 이슈 나온 거에 비하면 대한항공보다 못 올랐죠. 그리고 뭐 진에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뭐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CC 항공사들도 뭐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워렌 버핏이 뭐 델타항공 다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롱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뭐 굳이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비난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본인의 소신을 지킨 것이니까. 그렇게 뭐 이번에 델타항공 부분에서 처분을 했다고 해서 본인의 실력이나 업적이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1년 내내 지수랑 이런 거 잘 맞추다가 한 번 틀렸어요. 그렇다고 제 실력이나 업적이 어디 가는 건 아니죠.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물론 저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지만 워렌 버핏을 굳이 뭐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얻어갈 것은 교훈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변하고 바쁘게 흘러가는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연세도 좀 있으시고 안정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변화를 빠르게 이어가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걸 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시대가 변할 때 아직 우리가 그 정도 재력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인정하고 변화를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교훈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이 매매를 잘했든 못했든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재테크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교훈을 받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굳이 뭐 남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서 내가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재테크에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면은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뭐 대웅제약 쪽, 대웅과 대웅제약이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뭐 자회사 대웅테라퓨틱스가 이제 니클로사마이드 동물 실험에서 코로나19 치료 효과 확인했다라는 소식 들리니까 이렇게 근데 동물 실험이면 아직 사람한테 투여도 못한 거죠.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경우 제가 항상 묶어서 말씀드리는데 한참 남았다. 그런데 그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 코로나가 이 대유행 팬데믹 현상이 이 유행이 이어지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빨라야 연말이 웬만하면 내년일 텐데 그때까지 유행이 이어지면은 경제가 굉장히 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유행이 이어지면 안 된다. 그 전에 어느 정도는 완화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참고하세요. 그래서 뭐 강하게 한 차례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즐기시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급등 구간에서 잘 매도하는 구간으로 삼으시고 신규 접근하거나 따라잡거나 할 이유는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저뿐만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개인 투자분들만 뉴스가 좋게 나오니까 거기에 이렇게 달려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알고 가시면은 더욱더 스마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따라붙는 거 아니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은 큰 수익 보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손실만 크게 안 봐도 언제든지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급등주 잘못 따라잡으면 계좌 자체가 망가져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복구하는데 한 세월이 걸립니다. 복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고요. 마음이 급해서 또 다른 급등주 하다가 더 손실만 가중되는 경우고 태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고 안전적으로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식은 위험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구간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조화제약 같은 경우도 위장약 성분 이 파모티딘이 이제 코로나19를 억제한다는 소식 들리면서 올라왔습니다. 기존부터 이제 한 차례 올라오고 쉬었다가 다시 올라온 건데 이거는 이제 이 6,000원 중반대에서 저항받고 있는 거 여러분도 보이시죠? 요 구간에서 계속 저항받는 거. 그러면은 들고 가야 된다 아니면 저항 구간에서 줄여야 된다? 전략 매도는 아니더라도 줄여야겠죠. 그럼 매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매수하면 안 되겠죠. 저항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으니 좀 무리가 되겠죠.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에요. 그러니 과도한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정리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앞두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간 되실 때 좀 보시라고 그리고 만기일과 만기일 이후에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전략을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뭐 한 번에 영상이 길어서 한 번에 못 보겠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해서 나눠가지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복해서 보시면은 앞으로 당분간의 시황을 읽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댓글에 숫자 3 남기면은 잘 봤습니다라는 간략 표시입니다. 참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영상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모두 수익도 좋지만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